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어휘 부분을 정리해봅시다. 책 28쪽을 보세요. 먼저 아래에 11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설명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아래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볼까요? 모든 단어가 일과를 배우면서 등장했던 단어들인데요. 여러분이 일과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아는 단어가 많을 거예요. 모두 아는 단어라면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생각나지 않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앞부분을 찾아보시거나 지금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결같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침해되다는 침해하다의 피동형으로 침범해서 해를 받다의 의미입니다. 종합하다는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합하다의 의미입니다. 또 거창하다는 일의 규모나 형태가 매우 크고 넓다의 의미입니다. 다음 추구하다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서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유하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다의 의미입니다. 취급하다는 사람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대하거나 처리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음 답변하다는 물음에 대해서 밝혀서 대답하다의 의미입니다. 진지하다는 마음 쓰는 태도나 행동이 가볍거나 장난스럽지 않고 참되고 착실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음 강요하다는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하다의 의미입니다. 누비다는 이리저리 거리낌 없이 다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자, 그럼 보기부터 볼까요? 보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다. 한결같다 라는 단어죠. 그럼 한결같다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만든 문장을 한번 볼까요? 사귄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저 두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 자, 그럼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단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보고 알맞은 단어들을 한번 써 넣어 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봅시다. 1번. 크기나 모양, 느낌 등이 매우 크고 넓다. 뭐라고 쓰셨나요? 네, 거창하다 라고 쓰셨죠? 그럼 거창하다를 이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드셨나요? 선생님이 만든 문장을 같이 볼까요? 우리 회사는 새로 나온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거창한 홍보 행사를 준비했다. 2번.
마음을 쓰는 태도나 행동 등이 가볍지 않고 진실하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진지하다겠죠? 자, 그럼 진지하다를 이용한 문장도 같이 봅시다. 사장님은 사원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3번.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얻다. 바로 추구하다겠죠? 그럼 추구하다를 이용한 문장도 볼까요?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4번.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대상을 공동으로 가지다. 바로 공유하다입니다. 공유하다를 이용한 문장도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은 가족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5번. 이리저리 빠짐없이 다니다. 바로 누비다겠죠? 누비다를 이용한 문장도 봅시다. 그 사람은 자전거로 시장길을 누비고 다녔다. 여러분도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한 새로운 문장들을 만드셨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어를 배우고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거나 대화를 완성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스스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다음의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보기와 같이 배운 어휘를 이용해서 바꾸십시오. 먼저 보기를 볼까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살면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3번의 좋은 때가 온다지만 오직 준비한 자만이 그것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서 밑줄 친 좋은 때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기회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살면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3번의 기회가 온다지만 오직 준비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을 보시고 문장 중에 밑줄 친 부분을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로 바꾼 새로운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모두 완성하셨죠?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아무리 큰 어렵고 힘든 일들이라고 해도 참고 견디다가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여러분은 밑줄 친 어렵고 힘든 일들과 다시 일어서다를 어떻게 바꾸셨나요? 어렵고 힘든 일들은 시련으로 바꿀 수 있고 다시 일어서다는 재기하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큰 시련이라고 해도 참고 견디다가 보면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 맞서 싸워보는 거야. 여기에서 내는 너의를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부딪혀 맞서 싸우다는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도전하다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는 거야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장도 잘 바꿔 쓰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지금은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일이 나중에는 행운으로 바뀌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 여기에서 지금은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일이 나중에는 행운으로 바뀌는 것을 타자성어로 표현했었죠?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전화위복의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 라고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장도 볼까요? 내 남자친구는 좀 남자답지 않아 보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금방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마음과 기운이 약해져서 포기할 사람 같아. 여기에서도 내 남자친구는 나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너의 남자친구를 의미합니다. 위험한 상황은 위기로 바꿀 수 있겠죠? 또 마음과 기운이 약해져서 포기하다는 바로 좌절하다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장을 바꿔보면 내 남자친구는 좀 남자답지 않아 보여. 위기에 처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금방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좌절할 사람 같아 라고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5번. 앞으로 수없이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정신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여기에서 밑줄 친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7.8기였습니다. 그럼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앞으로 수없이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7.8기 정신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모두 잘 하셨죠? 그럼 다음 세 번째 문제도 볼까요? 여러 가지 가치관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빈칸에 단어를 넣어서 완전한 단어를 완성하시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를 볼까요? 인생을 넣어서 인생관이라고 했네요. 제 인생관은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짧아도 굵게 사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래에 무슨 관으로 끝나는 단어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로 여러분이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만든 문장들을 볼까요? 저는 직업을 넣어서 직업관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직업관이 들어간 문장도 같이 볼까요? 저는 직업이 자아 성취를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직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아 성취는 자기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나는 직업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앞에 결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결혼관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이 곧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라는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만드셨나요?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휘 부분을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문법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책 30쪽을 보세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보기를 볼까요? 손가락을 불에 대었다 라고 써 있네요. 여기에서 대다는 불이나 뜨거운 것에 살이 상하다의 의미입니다. 손가락을 불에 대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먼저 우리 할머니는 불에 댄 상처를 가라앉히는 데에는 된장을 바른다거나 오줌물에 상처 부위를 담근다거나 하면 좋다고 하셨지만 이라고 써있네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병원 같은 의료시설이나 약 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인 민간요법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민간요법들 중에는 잘못된 처방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대표적인 민간요법인데요. 할머니의 이런 생각에 대해 왼쪽 사람은 오줌물에 손가락을 담그느니 차라리 그냥 아파도 참겠다고 이야기하네요. 또 오른쪽 사람은 효과가 빠르다면야 비록 좀 더럽다 할지라도 오줌물에 손가락을 담그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어떤 상황에 대해 효과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면서 문법 는데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나열하면서 문법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하면서 문법 는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문법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해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두 다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볼까요? 1번. 말을 안 듣는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 여기에서 버릇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해서 몸에 익어버린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반복되는 안 좋은 행동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말을 안 듣는 안 좋은 버릇을 고치다의 의미겠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의 버릇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선생님이 만든 문장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는 아이의 버릇을 고치는 데는 매를 든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여기에서 매는 때릴 수 있는 막대기를 말하는데요. 매를 들다는 매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벌을 주다에서 벌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에서 보통 아이에게 벌을 줄 때는 장시간 동안 아이에게
손을 높게 들게 한다든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을 볼까요? 먼저 반대 입장은 말을 안 듣는 아이의 버릇을 고치는 데는 매를 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이를 때리거나 벌을 주느니 차라리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두겠어요. 그럼 찬성하는 입장도 볼까요?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 비록 아이가 아파할지라도 매를 들거나 벌을 주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학교 체벌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벌은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때리거나 벌 주는 것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의 버릇을 고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이의 버릇을 고친다고 하지만 아이를 때리거나 고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2번. 풀이 죽은 아이의 기를 살려야 한다. 여기에서 풀이 죽다는 활기가 꺾여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기를 살리다는 사동형으로 힘을 내게 하다, 활기를 넣어주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활기가 꺾여 힘이 없는 아이에게 힘을 넣어주다, 활기를 넣어주다의 의미겠죠. 이렇게 힘이 없는 아이에게 활기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쓴 문장을 같이 봅시다. 어떤 사람은 풀이 죽은 아이의 기를 살리는 데는 칭찬을 한다거나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한다거나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풀이 죽은 아이의 기를 살리려고 잘 하지도 않았는데 칭찬을 해주느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겠어요. 그렇다면 이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풀이 죽은 아이의 기를 살릴 수 있다면 비록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칭찬을 해주거나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상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목을 끌다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나 관심을 잡아당기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도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선생님이 쓴 문장을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화려하게 화장을 한다거나 큰 소리로 과장해서 말한다거나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거나 큰 소리로 과장해서 말하느니 평범하게 화장하고 조용히 말하겠어요. 그렇다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다면 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화려한 화장을 하고 과장해서 큰 소리로 말하겠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상황도 보겠습니다. 4번. 귀찮게 따라다니는 상대를 쫓아버리고 싶다. 이렇게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토커를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어떤 사람은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쫓아버리는 데는 그 사람에게 직접 욕을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상대에게 욕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느니 그냥 참겠어요. 그렇다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귀찮게 따라다니는 상대를 쫓아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화를 낼지라도 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겠어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한다면 계속 그 사람에게 시달리느니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피부의 적,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외선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햇볕에서 태양 광선 속에 있는 전자기파인데요. 화학작용이나 살균작용을 하지만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노화되거나 까맣게 탈 수 있기 때문에 하얀 피부를 유지하려는 여성들은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차단하다는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의 적인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는 낮에 외출하는 것을 피한다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른다거나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밖에 나가지 않느니 차라리 피부가 좀 타더라도 자유롭게 외출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활이 좀 불편할지라도 낮에 외출하는 것을 피하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피부를 위해서 외출 전에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1과에서 배운 문법과 어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선생님과 같이 정리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어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앞부분을 펴고 지난번 공부했던 것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